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장 큰 그 고질병이라고 할까요? 가장 큰 취약한 구조 그게 뭘까요? 미분양 주택이에요. 그러니까 미분양 주택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쌓이죠. 대출 잔액이 쌓이면 그 중에 연체하는 대출 잔액이 있겠죠. 네. 그걸 연체율이라고 합니다. 그럼 연체율이 올라가요. 근데 연체를 예를 들어서 3개월 연속 못한다. 이걸 뭐라고 할까요? 부실이라고 표현해요. 부실채권. 부실채권의 경우에는 은행 입장에서 이건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돈이다라고 생각할 만큼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연체율이 가장 치솟은 그 금융사가 어디예요? 지금 현재는 안타깝게도 새마을금고예요. 왜냐하면 이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막 쌓이는데 역시 은행도 증권사도 보험사도 그리고 이제 이게 은행이 있고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이라고 합니다. 은행이 있고 은행이 아닌 예금 취급 기관, 비은행 예금 취급 은행이랑 기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관들. 그렇죠. 근데 예금 취급 기관 중에 또 일부는 뭐 상호신용금고나 뭐 새마을금고나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저축은행도 포함되고 소위 1금융권이 아닌 2금융권, 3금융권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런 은행일수록 상대적으로 어떤 건설사가 이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에 찾아갔을까요? 조금 이렇게 1금융권에서 돈 빌리기 힘든 건설사들이 갔겠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은행보다는 비은행 예금 취급 기관이 더 부실한 상황이겠죠. 특히 이런 여러 뭐 증권사, 보험사 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왜냐하면 미분양 주택이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분양 주택은 계속 더 쌓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래도 PF 대출 잔액은 더 쌓이겠죠. 근데 대출 잔액이 쌓여도 갚을 수 있는 능력의 건설사라고 한다면 문제는 안 돼요. 연체할 일은 없겠죠. 누가 연체해 가면서 연체 수수료 물면서 하겠어요. 못 갚는 건설사들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특히 제가 뭐 새마을금고를 비판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제가 새마을금고 중앙회도 갔고 새마을금고 각 이사회도 다 가봤는데 이 금융기관의 비즈니스 구조가 상대적으로 인맥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인맥으로 많이 해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것조차도. 네. 안타깝지만 이게 새마을금고 각 지역 지방회에 가면요. 정말 그 지역의 유지분들이 이사회장을 하고 계세요. 그렇구나. 예, 저는 그런 자리 여러 번 가봤거든요. 그러면 정말 말 그대로 60대, 70대 정도의 굉장히 성격 좋으신 이사장님들이 몇백 분씩 계세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새마을금고 해당 지회의 뭐 역할을 하시겠죠. 그러면 뭐 은행에 가서 대출 못 받는 건설사들 지금 현재 제가 정확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 은행의 실무자와 확인을 한 번 더 했어요. 왜냐하면 건설사들이 그렇게 토로해서 저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은행사에 또 한 번 재차 확인을 했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정보를 드리면 안 되니까.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데 여기 건설산업이 찍혀 있어요. 그러면 대출 받으러 가면 대출 안 해줍니다. 지금 안 해줘요. 절대 안 해줍니다. 그게 가이드라인이에요. 그러면 대출 안 해주니까 어디로 가요? 인맥을 찾아가는 거죠. 이사장님, 우리 꼭 대출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출해주면 좀 위험할 법한 건설사들이 대출을 특히 부동산 PF 대출을 어디로부터 받은 거예요? 새마을금고로부터 받은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가이드라인 없이 움직인 이런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런 미분양 주택이 이렇게 쌓일 줄 몰랐다고 볼 수도 있죠.